여러분 1등급과 그 이하 등급의 차이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저한테 빈칸 푸는 법을 배웠던 학생들은 빈칸 문제 잘 안 틀려요. 보시려면 보시고 안 보시려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정말 어떤 유료 강의보다 좋다는 걸 딱 5분만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며칠 후면 대망의 6월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미친 수준의 영어 모의고사 문제 풀이법을 최신 수능 트렌드를 반영해서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유형별 문제 풀이법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다가오는 6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성적이 최소 2등급은 오르실 겁니다. 그러니 모의고사 보기 전날까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봐주세요. 제가 실제로 유료 강의에서 공개하는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점수 올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발견하셨다면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8번부터 45번까지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보고 통찰력을 얻으신 분들은 감사하다는 인사 정도는 남겨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수능 영어 모의고사는 크게 보면 주제를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주제 파악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주제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문항별로 하나하나 얘기는 하겠지만 우선 큰 흐름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장착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 그냥 해석을 쭉 합니다. 안 돼. 그럼 버립니다, 그냥. 그 다음 문장 또 해석을 해요. 또 안 돼. 안 된다는 말은 이해가 바로바로 안 가는 거예요. 버려요. 그 다음 문장 또 해요. 길지 않으니까 해석이 잘 되네. 그 다음 문장 또 봐요. 안 돼. 버려. 그 다음 문장 봤더니 또 안 돼. 자, 이렇게 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만 가지고 선택지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주제 파악에서 푸는 문제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택지가 한글인 거는 정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는 거는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 파악을 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석이 된다. 잡아도 안 돼. 버려. 쿨하게 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어차피 모든 문장을 다 완벽하게 100% 해석할 수 없잖아요. 1등급 많은 학생도 솔직히 해석시켜보면 제대로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안 되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버리고 되는 문장만 가지고 선택지랑 연결시킨다. 그게 주제 파악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에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18번 글의 목적 어떻게 푸나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목적을 말할 때 바로 결론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뜸을 들이죠. 막 잘 지내시냐, 요새 어떠냐, 이러다가 하고자 하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18번은 결국 뭐다? 중간 이후부터 봐라. 그래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맞는 거는 당연하고 시간 세이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듣기 가이드 나올 때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심경 변화인데 심경 변화가 나올 때도 있고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심경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심경 변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하니까 앞부분에서 해석되는데 잡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돼요. 심경 변화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간단히 보고 뒷부분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만약에 심경이나 분위기다라고 하면 되는 문장만 해석을 해서 내가 해석된 문장들만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선택지 모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답을 맞는 건 당연하고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18, 19번에서 듣기 가이드 나올 때 풀든지. 자, 20번 주제 잡아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쭉 해석해. 너무 길어. 안 돼. 오케이, 그냥 버려. 자, 쭉 해석해. 안 돼. 쭉 해석해. 이거 짧다. 된다. 오케이, 잡아도. 되는 것만 갖고 선택지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보는 그 순간에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되는 문장이 많을수록 당연히 정답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그거를 시험 보는 그 순간에 내가 독해 실력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독해 실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어떤 유료 강의보다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이 영상 참고하세요. 괜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번 주장 해석되는 문장만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한다. 선택지가 한글이기 때문에 정답률이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1번 밑주름이. 자, 이 밑주름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출제자가 밑줄을 왜 쳤을까요? 아무데나 밑줄을 치지 않아요. 그럼 엉망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밑줄 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자리.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결국 주제랑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21번도 역시 어떻게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해석이 되는 것만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시켜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이 다 해석이 돼요. 그럼 주제가 나오겠죠, 바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문장만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시킨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선택지가 우리말처럼 깔끔하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 제가 강의할 때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한 수백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1등급과 그 이하 등급의 차이는 어디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독해력도 있겠고 어법 실력도 있겠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선택지가
깔끔하게 해석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1등급과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의 차이예요. 자, 밑에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선택지 해석이 엉망으로 바뀝니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들의 부모가 하지 않는 단어를 셀렉트, 약간 보호하는 것, 어떤 단어, 그들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불안감을 약간 용이하게 하는 1번, 2번, 단어를 선택한 것, 그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3번, 4번. 그래서 주제 파악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 선택지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완벽해야 됩니다. 자, 22번 요지 똑같아요. 되는 부분만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 선택지 한글이니까 정답률은 낮지 않다. 시간 세이브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3번, 24번 주제 제목 똑같아요. 되는 부분만 잡는다. 선생님, 저는 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찍으세요. 한 문장도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맞으려는 생각을 합니까? 되는 부분만 해석해서 그 되는 부분을 선택지랑 연결시킨다. 자, 내가 해석이 된 문장들만을 정리해서 선택지랑 연결을 시켰는데 그 해석이 엉망이었어요. 그럼 틀리겠죠, 당연히.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또. 당장 독해 실력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최선이다. 자, 25번 도표. 자, 25번부터 28번까지는 맞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낀 시간들을 빈칸이나 순서 삽입에 적절하게 분배해서 써야 되겠죠. 자, 25번 도표. 자, 이 도표는 일반적으로 답이 4번, 5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5번부터 해석하세요. 5번. 5번 해석하고 도표 보고, 4번 해석하고 도표 보고, 3번 보고 도표 보고.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1번이 나온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찍더라도 1번은 찍지 말고 뒤부터 푸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끔 2번이나 3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다 4, 5번의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 아끼는 차원에서 5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자, 26번. 자, 1치 브릿지 어떻게 풀어요? 자, 당연히 26번의 지문은 선택지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 선택지 보고 위쪽 보고, 2번 보고 그 다음 그 밑에 보고, 3번 보고 그 밑에 보고, 그러다가 틀린 거 찾아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세이브 해야 됩니다. 자, 27번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 보고 위에 공지문 보고, 선택지 보고 공지문 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답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28번도 밑에부터 보고 위에 보고, 밑에부터 보고 위에 공지문 봅니다. 아셨죠? 자, 29번 어법. 수능 영어 문제 45문제 중에 유일하게 이번 수능에서도 나올 게 정해진 거는 어법밖에 없어요. 어법. 어법은 뭐다? 정해진 패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은 뭐예요? 그냥 보너스. 근데 이게 3점이면 땡큐, 2점이면 조금 아쉽네, 요래야 돼요. 자, 필수어법 7개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동사, 준동사, 수동태, 능동태,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자, 이러한 동사의 모든 카테고리를 다루는 동사의 활용.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관계사, 접속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병렬, 그 다음에 수일치, 그 다음에 대명사, 대동사. 이 7개가 다다. 자, 그래서 제가 이 7개 핵심 필수어법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보면 손해니까 보시려면 보시고 말라면 마세요. 자, 30번 어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30번 어휘가 만만치 않아요. 솔직히 이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쳐 있는 단어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문맥이에요, 문맥. 저 최근에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건 뭐 맞아, 확실하네, 오케이, 오케이,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야 말이 안 돼. 그래서 맞는 것과 아닌 게 정말 확실하게 구별이 됐는데, 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어휘 문제는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냐면, 자, 이게 확실히 맞다 이거를 못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해석을 쭉 했을 때 이상하지 않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이상하지 않으면 이거 특별히 이상한 점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상한 점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넘겨야 돼요. 그 대신 답이 되는 어색한 거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앞뒤 문장,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정답이 되는 자리는 확실하게 느낌이 다르다. 그 한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한 자리를. 보통 4번, 5번에 많이 나오죠, 정답이. 물론 그것도 꼭 4, 5번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수능 때 2번에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흔히 4, 5번의 정답이 많이 자리 잡히더라. 참고하세요. 아셨죠? 자, 31번부터 34번 빈칸인데, 여러분, 빈칸 추론도 결국 뭡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필자가 빈칸을 왜 뚫어요? 아무데나 막 뚫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그럼 왜 뚫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자리,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자리. 그래서 결국 뭐다? 주제랑 연관된 자리다. 빈칸은 주제랑 연관된 자리. 아무데나 뚫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뚫으면 그 빈칸 문제는 정말 학급의 문제예요. 하문제. 자, 그래서 빈칸은 뭐다? 주제랑 연관이 되는 자리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것도? 아까 주제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거 어떤 마인드로 푼다고 했죠? 그냥 편하게 오케이, 안 돼, 되는 것만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선택지 해석이
완벽해야 된다. 여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내가 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선택지랑 연결시킨다. 근데 말씀드렸죠. 최근 트렌드가 어떻다? 예전에는 4개 선택지를 엉망으로 놨는데 지금은 3개 정도를 엉망으로 놓고 2개 정도 헷갈리게 한다. 여러분, 헷갈리는 선택지를 하나만 추가해도 정답률은 뚝 떨어져요. 이 선택지를 만약에 5개가 다 헷갈려. 이러면 정답률은 그냥 급하강이에요. 급하강. 그렇게 낼 수는 없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택지 3개 정도는 뻘소리입니다. 뻘소리. 그럼 어쨌든 내가 해석이 된 문장들과 상관없는 선택지다라고 하면 소거하면 돼요. 소거.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 완벽해야 돼요. 내가 선택지가 완벽하면 위에 지문은 한 20, 30%만 해석이 돼도 대충 이런 얘기구나 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1등급 학생들의 정답을 맞는 루트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못 맞는 이유는 뭐다? 여기가 안 되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 여러분, 지문 해석이 완벽해도 선택지가 안 되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 빈칸 푸는 법을 배웠던 학생들은 빈칸 문제 잘 안 틀려요. 저 믿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선택지를 완벽하게 해석되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딴 데서 뻘짓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독해 실력도 높여야 되겠고 물론 그렇지만 빈칸 푸는 법에서 뭐 앞뒤를 봐라 뭐 이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냥 주제랑 연관된 거고 주제 파악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이 되는 부분만 잘 힌트를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힌트를 많이 잡으면 유리한 거고 선택지가 깔끔하면 정답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럼 내가 빈칸을 틀리면 왜 틀린다? 해석이 엉뚱하게 됐거나 아니면 선택지가 거의 해석이 안 됐거나 지문 해석은 둘째치고 우선 여기도 안 돼요. 자, 30명 한반 학생들에게 선택지 해석해보라고 하면 깔끔하게 하는 학생들은 정말 5%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5%. 물론 학교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빈순삽을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빈순삽의 감이 빡 올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빈칸을 잘 풀 수 있으면 주제, 제목도 다 같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 주제를 잡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자, 35번. 35번은 흐름인데 당연히 1번 앞에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히 해석하고 그 주제랑 어긋나는 거 하나 골라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1번 앞에 해석이 안 됐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해석을 해봐서 혼자 뻘소리 하는 거 하나 고른다. 선생님, 여기도 안 되고 밑에도 안 되면요? 저도 죽방 맞아야죠. 당연히 틀리셔야죠, 여러분. 다 안 되는데 틀려야지. 그나마 여기가 주제인데 여기서 주제를 잡아내면 주제랑 어긋난 거 골라주면 돼요. 근데 1번 앞에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석이. 그럼 그때 1번부터 5번까지 혼자 뻘소리 하는 거 잡아주면 된다. 아셨죠?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자, 36번부터 이제 39번까지 순서 삽입인데, 자, 순서 삽입은 이 4가지의 공통된 힌트를 잘 활용하는 게 관건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당연히 연결사, however, as a result, moreover,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연결사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결사 뜻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연결사가 앞뒤가 반대일 때 쓰는 연결사냐, 앞뒤가 같은 얘기할 때 쓰는 연결사냐, 이 2개를 구별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큰 카테고리로. 반대인 경우는 예를 들면 뭡니까? on the other hand 같은 거나 on the contrary 같은 거나 같은 내용은 뭐죠? 앞뒤 같은 내용? for example이라든가 thus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연결사 각각의 뜻은 당연한 거고 그럼 그 연결사가 앞뒤 문장을 반대로 이어주는 거냐 같은 내용으로 이어주는 거냐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 연결사 정말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rather. 자, 이 연결사 뜻이 뭡니까? 오히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아니 부사 말고 연결사요. 오히려. 뜻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거 언제 쓰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rather의 특징이 뭐냐? 이 rather가 나왔을 때 이 2가지 특징만 알면 순서 삽입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이 나오니까 올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봐주세요. 자, rather는 언제 쓰냐? 우선 rather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앞에는 부정문이 나옵니다. 부정문 보통 부정문이 나온다. 삽입의 제시문에 rather가 나와 있다? 그럼 부정문이 있는 데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 rather 앞뒤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 아셨죠? 같은 얘기. 예를 들면 나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피해자예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rather까지 보너스로 드렸습니다. 좋죠? 고맙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연결사 봐야 된다. 두 번째 대명사 봐야 되지. 대명사. 갑자기 대의가 나왔어. 갑자기 대의가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she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이 대의나 she에 대한 힌트가 나와야 된다. 대명사 봐야 됩니다. 3번 더 플러스 명사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더 플러스 명사 언제 쓰죠? 한 번 앞에 이 명사를 언급한 다음에 더를 씁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도 잘 봐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4번째가 뭐냐?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 자, 그래서 this, that, these, those 플러스 명사. 이런 지시 형용사들. 아니, 예를 들어 제가 이 차 이런 말 하려면 차에 대한 정보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시 형용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시 형용사 하나만 나와도 순서 삽입 푸는데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 아셨죠? 연결사, 대명사, 더 플러스 명사,
CC형 용사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슴속에 담아두고 순서는 어떻게 푸냐? 재심은 먼저 빠르게 봅니다. 그런 다음에 A 앞부분만 봐요. B 앞부분만 봐요. C 앞부분만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심은 바로 뒤에 나올 문장을 먼저 찾는 거예요. 앞부분만 먼저 보고. 자, 그리고 순서는 여러분 끝말잇기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끝말잇기.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네 가지 힌트들 여러 가지를 다 활용해서 가장 첫 번째 나올 거를 찾는 거예요. 속어법을 써가면서. 그래서 앞부분만 먼저 보고 첫 번째 나올 걸 찾는다. 이건 절대 아니야. 이것도 절대 아닌데. 그래서 보통 문제는 첫 번째 걸 찾으면 나머지는 답이 쭈르륵 나옵니다. 왜? 우리는 앞에를 읽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심은 먼저 읽고 A 앞에, B 앞에, C 앞에 먼저 읽고 첫 번째 나올 것부터 찾는다. 자, 그 과정에서 제가 말했던 네 가지 아까 힌트 활용한다. 순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삽입 보겠습니다. 제시문 먼저 빠르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시문은 밑에 지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장이 들어갈 자리는 논리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끊어지는 느낌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쭉 해석하고 가다가 끊어지는 느낌 나는 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끊어지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매끄럽지 않은 자리. 그 끊어지는 느낌이 클수록 쉬운 문제겠죠? 그 끊어지는 느낌이 되게 애매해. 이럴수록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보통은, 역시 보통 난이도의 문제들은 웬만하면 끊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럼 그 자리를 답으로 고르면 돼요. 근데 어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끊어지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끊어지는 느낌이 안 나. 다 매끄러워. 그럴 때는 당연히 제시문에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지시 형용사라든가 연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대명사라든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니 밑에 지문에도 끊어지는 느낌이 안 나? 위에 제시문에도 힌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럼 틀려야죠, 그런 문제는. 저도 못 풀어요,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끊어지는 느낌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네 가지 힌트를 또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 삽입 푸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빈칸 순서 삽입만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푸는 법을 다 공개해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안 보면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안 보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자, 링크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요약문 어떻게 풉니까? 당연히 이 요약문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요약문 먼저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위에 지문이 대충 이런 얘기하는구나를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독해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 골라주면 된다. 보통 예전에는 1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제 유튜브 영상을 봤나 봐요. 자, 41번부터 45번까지 장문은 결국 다 앞에 나왔던 유형들입니다. 41번의 제목은 똑같이 되는 것만 잡아서 선택지랑 연결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 30번 풀었던 것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3, 44, 45 순서죠. 36번, 37번에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풉니까? 당연히 자 A 먼저 빠르게 보고 B 앞에, C 앞에, D 앞에 먼저 보고 첫 번째 나올 걸 먼저 찾는다. 36, 37 순서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순서 찾아가면서 지층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층까지 답이 나오면 바로 내려갑니다. 일치불일치로. 그게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에요. 43, 44, 45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방식대로 풀어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맞는 건 당연하고 시간도 아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18번부터 45번까지 어떻게 푸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을 아끼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꼭 반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 영상들 보셔라 라고 올려드린 것들은 댓글 링크에 걸어 둘 테니까 보시려면 보시고 안 보시려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정말 어떤 유료 강의보다 좋다는 걸 딱 5분만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2번, 3번 반복해서 다가오는 모의고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이후에 그저 감사하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못하나요? 손가락 부러집니까?